들어왔어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치 지형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국정 운영 구조나 정부 운영에 있어서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 그리고 이제 겸 민주당 의원이신 만큼 총리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치 발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오히려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이러저러한 추측이나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지금 주신 질문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질문들이 나와도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제 하에서 우선 지금 질문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합당이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범여권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합당은 되든 안 되든 국정 운영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 국정 수행 지지도가 각 정당의 지지율과 일정하게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서 보여지듯이 각 정당들의 지지율과는 별개로 일정하게 국민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관계가 어떠하든 또는 범여권의 정치 질서가 어떠하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는 국정 수행에 전념할 것이고 그 국정 수행의 안정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합당이 되느냐 안 되냐와는 별개로 이러저러한 이슈들이 정부 여당으로 통칭되는 범여권 내에서 이러저러한 갈등을 일으키거나 또는 보다 더 집중적이고 일관되고 통일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데 혹여라도 조금 덜 플러스가 되는 상황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된 상황을 감안해서 각 당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풀어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해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좀 명확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민주당 내에서 조국당과 합당,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조국 대표 및 조국당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이 민주당이라는 틀 안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장 오래전부터 가장 내놓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원칙적인 민주대통합론자고 그리고 조국 대표나 조국당의 구성원들이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서 활동을 할 만큼 강령적 정치적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길게 보아서 민주 세력 전체를 놓고 보나 그분들의 정치적인 진로를 놓고 보나 큰 틀 안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그러한 어떤 정치적 판단도 있고 인간적 애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주장을 많이 펴온 것을 꽤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그 입장은 최근까지도 그랬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주장하거나 추진할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정부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입장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함께 이것들을 점검해 나가는 총리의 역할이 몇 배 강화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총리와 총리실의 국정 집중력은 대단히 강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청래 대표와는 대단히 가깝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의해서 컷오프가 됐을 때 김현, 정청래 등등이 컷오프가 됐을 때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지만 그때 김현 의원과 만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컷오프를 했다 하고 굉장히 제가 분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또 그때의 컷오프 이후 상황에 대처하는 정 대표의 어떤 자세, 또 당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에 대표를 모시고 역할을 했던 정청래 대표의 어떤 장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과거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1기 대표를 하시고 2기를 연임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신 시기에 연임을 안 했다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것이 좋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야기를 했던 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내가 당의 주류이건 비주류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당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는 의미의 주류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항상 모든 사안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러저러한 계기에 당내 분들을 만나면 첫째, 1인 1표제를 원칙적으로 반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통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 안 했으면 좋겠다. 셋째, 정청래 대표의 진퇴를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오래된 꽤 알려진 당원 주권론자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의 10% 이상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것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기도 하고, 아주 제 스스로가 나를 아주 원칙적인 당원 주권론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유불리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바꿀 입장이 아닙니다. 정청래 대표의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한, 또 우리가 가지고 축적해온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판단을 바꿀 상황도 아닙니다. 이번 이해찬 전 총리 문상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 서서 함께 이해찬 전 총리님의 문상객들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꼭 말로 해야만 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은 말로, 또는 이렇게 말 한마디를 건네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나 애정들을 계속 이렇게 나눴고요. 그런 점에서 현재 이 당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과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정부 여당을 함께 책임지고 당정대 회의의 파트너로서 늘 만나는 입장에서 저는 그 노고와 역할에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위당정 회의는 사실은 실무당정이 있고 고위당정이 있는데 최근에는 한두 주 사이에는 꼭 만나야 될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미국 출장, 강훈식 실장은 또 방산 출장, 이해찬 전 총리의 추도식, 이런 것들이 끝났고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놓고 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금까지 해왔듯이 당정청 회의를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